안녕하십니까. 제3부 가족상담의 실제 제12장 상담 과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상담 과정에서 첫 번째 상담 과정의 기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과정의 기본 절차는 상담사와 내담자가 이렇게 면대면 만나기 전에 상담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지침을 세워야 됩니다. 상담에 누구를 참석시킬 것인지, 아니면 상담 형태의 상담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가족의 어떤 특별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가족을 만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상담사의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보 상담사에게는 상담 과정에서의 어떤 불안을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상담 관계를 잘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따라서 상담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보고 또 이런 것들을 예측해보고 그리고 구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상담 과정의 기본 절차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6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그 개념이나 단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족체계의 명료화입니다. 이 가족체계의 명료화는 초기 면담을 할 때 가족 상담의 어떤 과정과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가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이 가족체계의 명료화는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가족체계라는 개념이 가족들이 가족 상담과 개인 상담의 어떤 차이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기 단계에서는 이 가족체계의 개념을 정상이나 가족 문제를 재명명화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종결 단계에서는 가족체계의 개념을 가족 내에서 무엇이 변했는지 명료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가족체계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또 사용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사가 가족체계를 정의하는 여러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면 가족들은 보다 쉽게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체계의 개념을 비유로 설명을 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 모빌을 가족체계의 비유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모빌은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것도 모두 흔들립니다. 따라서 가족 또한 이 모빌처럼 서로 연결되었다는 의미를 함축한 어떤 항상성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항상성 아시죠? 항상성이란 좋든 싫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상담 과정의 기본 절차에서 두 번째 절차인 상담에 참가하는 가족 범위입니다. 이것은 가족 상담 시 최초 사정을 위해서 면담에 가족 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을 이해시키고 또한 또 가족 전원을 참석시키는 것이 훨씬 더 가족 상담의 유용성이
있고 효과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거부하는 쪽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출석을 거부한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배우자와 그때는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한 상담을 거부하는 쪽이 자녀일 경우에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거부하는 쪽이 혹시 부모일 경우에는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그 상담사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유연성 있게 과정에 참여하셔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촉각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어린 그 자녀가 상담의 어떤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가족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뜻하지 않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할 때 어떤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참여 시에는 일상적인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과정에 포함시키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상담을 진행한다면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훨씬 더 라포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와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할 필요도 있고요. 또 상담 과정에서 부모 자녀의 어떤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담 과정의 기본 절차에서 세 번째 절차인 상담 계약입니다. 상담사는 가족과 상담 과정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지를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계약에는 예정된 어떤 면담의 횟수의 간격이나 또 면담의 길이, 누가 참석할 것인지, 그리고 상담 목표, 또 상담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상담사가 선택한 다양한 개입 방법의 어떤 효율성, 그리고 가족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정확하게 사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따라서 목표 달성 여부를 사정하기 위한 어떤 기준 설정은 가족에게 어떤 치료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또 가족의 어떤 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담사의 어떤 다양한 질문에 대답하고 또 가족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이런 것들 또 이제 계약을 협상하는 동안 이제 결정되어야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계약에 그 관계되는 것들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계획한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자각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목적을 제공하고 상담에 기여하는 정보를 이렇게 확대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상담을 통해서 가족들이 계약을 하면서도 계약을 해서 한정되었다는 느낌보다는 자유가 늘어났다는 느낌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오히려 그 계약했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냥 계약하지 않고 누리는 자유보다 훨씬 더 느낌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에는 어떤 예정된 상담의 횟수, 간격, 시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상담 비용과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상담 목표는 앞으로 언급될 어떤 문제를 구체화해야 되고요. 또 상담사가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수동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사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되고요. 또 그 상담이 무한정 이어질 거라는 그런 그들의 인식을 또 바꿔 줘야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상담실 밖에서 또 말하지 않는다는 것, 비밀 유지의 그 관계입니다. 그리고 상담에 불참할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합의하는 것이 치료적으로 유용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상담 과정에 그리고 현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참여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상담 약속을 파기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족이 상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도 이해를 시켜 드리고요.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가족과 상담사가 추구해야 하는 어떤 변화를 명확히 서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게 어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상담이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상담 과정의 기본 절차의 네 번째 절차인 개인 면담의 수락 여부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도와 그에 대한 나머지 가족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만일 개인 상담을 원하는 의도에 따라서 다른 가족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면 상담사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개인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 상담이 가족 상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상담사가 개인 상담의 목적과 의도를 모든 가족과 나눌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이 가족 상담과 개인 상담의 어떤 비용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상담을 반대하는 가족이 있을 때는 그 해결을 상담사가 직접 하지 않고요. 가족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 관계의 구조와 어떤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경우에는 상담사가 먼저 개인 상담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 상담의 대상이 되는 어떤 가족과 약속을 하기 이전에 가족 상담에서 가족 성원에게 개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어떤 상담시의 의견을 충분히 가족들에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여 그 가족들이 반감이나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상담은 전체 가족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담 과정의 기본 절차에서 다섯 번째 비밀 유지입니다. 비밀 유지는 가족 상담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 개방성을 촉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에 대해서 가족 내에서 비밀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가족이 지금 나눈 이야기의 내용은 다른 가족에게 알리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이러한 행동의 의미를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하고요. 또 개인 상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가족 체계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또 상담 계약을 맺을 때 필요에 따라서 상담사는 특징 가족과 비밀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른 가족에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리 가족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절차에 해당하는 6번째 공동상담입니다. 이것은 2명의 상담자가 동석하여서 면담실에서 가족과 만나는 어떤 상담 방법인데요. 가족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인원이 조금 많기 때문에 개인 상담하고는 다르게 언어적인 표현이나 비언어적인 표현을 개개인의 그런 특징적인 관찰을 하기에는 혼자서 상담사가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명의 공동 상담사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서로의 어떤 의견 차가 있을 때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관점이 비슷하거나 또 상담에 대한 이제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또 이제 공동 작업을 했을 때 원만한 관계가 선행될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의 상담사가 친밀한 계획을 세워서 상담에 대한 어떤 공동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개 이제 2명이나 여러 명의 이제 공동 상담을 진행할 때는 일반경을 통해서 관찰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해서 상담실에서 떨어진 장소에서도 상담 현장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상 녹화나 슈퍼비전 또 면담의 어떤 검토에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진술 분석 과정에서도 이렇게 일반경이나 텔레비전 모니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진술 분석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모니터링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그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사들이 작성합니다. 따라서 상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은 상담 과정의 또 자신이 동참했을 때나 영상 자료 같은 것은 또 어떤 언어로 어떻게 상담을 진행했는지 상담사 자신도 스스로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의 현장 관찰과 그 후에 다시 보기 위해서 영상 녹화를 하는 것도 좋거든요. 이러한 방법은 최근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하고 또 적극적인 어떤 추진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어떤 자신의 상담 기법을 검토하는 목적에 국한해서 사용해야 되지 타인에게 뭐 이렇게 알리거나 아니면 그 자료로 어떤 그 상담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때는 제한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실시를 할 때는 반드시 가족에게 동의나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가족 상담의 상담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네, 잠시 쉬어갔으니까 다시 한번 이 상담 과정이 중요하니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 과정은 기본 절차가 있고요. 이 기본 절차는 먼저 가족에 대한 사정이 끝나면 상담자가 앞으로 상담을 어떻게 이 과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지침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족 체계를 명료화해야 되는데요. 이 가족 체계를 명료화하는 가운데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중기, 종교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초기 단계에서는 가족 체계의 개념을 이렇게 명료화해 줘야 가족들이 가족 상담과 개인 상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단계에서는 똑같은 개념이나 증상 그리고 가족 문제를 재명명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종결 단계에서는 가족 체계 개념이 가족 내에서 무엇이 변했는지를 명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담에 참가하는 가족 범위를 정하고요. 기본 절차의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담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네 번째 개인 면담을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것은 가족들이 훨씬 더 가족 상담을 유용성 있게 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효율성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가족 개인 이런 수락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입니다. 가족 안에도 공동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개인으로 또 유지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 상담입니다. 가족의 인원수가 많을 때 일반경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영상이나 모니터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든지 해서 2명 이상의 상담사가 투입되는데요. 대개 2명 정도 이렇게 투입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반드시 가족과 그 상담하는 면담하는 그 과정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상담 과정의 기본 절차에서 가족 체계 명료화 또 상담에 참가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상담 계약
또 개인 면담의 수락 여부, 그리고 비밀 유지, 공동 상담, 그 기본적인 절차 6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과정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담 과정의 기본 절차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기 면담에 대해서, 조기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